저희가 네. 이제 유방암 진단되면 앞으로 어떻게 임신 계획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게 되고 계획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때 같이 시작해서 네. 요즘은 여러 가지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게 큰 딜레이가 없이 어, 잘 협조하면 큰 네.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 전에 만약에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난소 보호 주사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지만 더 확실한 방법은 난자 동결 그렇죠. 방법이 어쨌든 현재까지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治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난자 동결을 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100% 임신을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죠? 예. 왜냐하면 그 난자를 얼렸다가 또 다시 네. 녹여서 임신을 해야 되니까 그게 성적이 꼭 그렇게 꼭 임신되는 건 아니고요. 그죠. 예. 네. 그것도 나이와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뭐 50% 어떤 데는 70% 네.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합니다. 높게 발표한 거 예, 아닐까요? 그 그거죠. 그 정도면. 정도는 그죠? 굉장히 높게 발표하면 뭐 예. 30% 이렇게 예. 합니다. 아직 아이가 없는 분들이 이제 유방암 치료 후에 아기를 갖는 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많이 어, 갔나요? 이제 어, 재환자들도 많이 가시게 될 텐데, 예. 예. 이제 사실 저희 아직은 입장에서는 이제 5년 동안은 임신하지 마라. 되도록이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환자분들이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이면 5년 지나면 벌써 40대 중반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임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임신을 하고 싶다. 그리고 심지어 타목시펜을 먹고 있는 중인데도 타목시펜을 잠깐 스톱하고 다시 임신을 한 뒤에 타목시펜을 다시 시작하는 또 그런 연구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전혀 유방암의 예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이 임신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요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임신을 잘 안 하려고 해서 문제지만, 그러네요. 예, 예. 기본적으로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 경험은 정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산모들 많이 봤을 때, 제가 남자 의사로서 뭐 부러운 게 딱 하나 있었다면 그 산모들이 그 태동 느꼈을 때, 태동을 본인이 못 느끼는 게 부러웠다는 거죠. 예. 아니요. 이제 제가 못 느끼니까 못 느끼니까. 나도 한번 태동이라는 걸 느껴보고 야,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 초기에 산모들이 교수님 태동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전 남자라서 느낀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음, 저도 같이 궁금해하면서 다른 왜냐면 엄마들은 너무나 그게 축복 같은 느낌이라고 네, 네.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태동 느꼈을 때 아, 엄마들은 정말 이게 엄마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에 그게 이제 태동 느꼈을 때, 또 네, 아기를 이제 진통에서 나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태동 느끼는 것도 굉장히 큰 이벤트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거 부러웠고, 아기 낳았을 때 첫 아기 낳아서 이제 자기 가슴에 안고 그랬을 때 봤을 때 임신과 출산이라는 건 너무나 축복인데 네. 요즘들 너무 안 하는데 아이를 안 낳는 경향이 있고, 예, 유방암은 치료들 요새 또 잘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예, 유방외과 선생님들 또 혈종내과 네, 선생님들이 워낙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의사하고 잘 상의해서 본인이 출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네, 도와드려야 된다고 맞습니다. 여러 생각하고 가지 방법들이 결과가 또 참 많이 있으니까. 예, 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임신을 안 하고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것이 또 유방암의 굉장히 중요한 위험 인자거든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 때, 아버지 때는 뭐 9남매, 10남매 이렇게 아이를 10명씩 낳았던 시절과 지금 아이를 한 명이나 0명을 낳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임신을 하는 거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홍준성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게 임신이라는 그 자체가 뭐 뱃속의 태아가 유방암을 보호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네, 네. 생리를 적게 그렇죠. 할수록 유방암에 이제 좋은 그 발생을 늦춰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임신을 여러 번 하면 생리를 그 임신 기간 중에 안 맞습니다. 하니까, 또 모유 수유를 모유수유 또 하면 오래 또 하면 또 그때 그렇죠. 생리를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생리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유방암에 유리하다는 그런 의미죠. 네. 어쨌든 태동을 못 느끼셔서 굉장히 아쉽다는 홍 원장님의 말씀이셨어요. 자, 임신 중에도 유방암 걸릴 수 있나요?라는 질문인데 사실 제가 유방암 진단을 환자 중에 임신 중인 환자들도
간혹 있었고 그런 환자분들을 제가 홍 원장님한테 많이 보내드렸던 네. 기억이 나는데 어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 실제로. 근데 임신 중에는 항암 치료가 되게 독극물이잖아요, 일종의. 네. 그게 태아한테는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뱃속의 아기는 굉장히 그 하루하루 빠르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네. 임신은 우리가 보통 예정일을 40주로 하는데 보통 42주가 그 정상 임신 주기인데 그걸 3등분을 했을 때 14주까지는 1분기. 1분기, 1단계, 예, 2단 예, 예. 예. 그래서 그 14주까지는 저기 장기가 생성되는 시기라 그때는 항암제를 안 쓰고요. 네. 14주 이후 때는 이제 장기가 커가는 건데 그때는 태반이 또 이렇게 좀 보호하는 역할도 있고 예예예. 그래서 14주 이후에는 항암제를 또 잘 맞을 수 그래서 있죠. 많이 썼고 네. 또 혹시 그런 애들이 장기는 문제 없어도 혹시 약하지 않을까 그런 네. 걱정도 했는데 다들 건강하게 예, 다 태어났나요? 그럼요. 사실 예, 그 아이들이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홍 원장님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아이들 중에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다 잘 네, 자랐고요. 어쨌든 지금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기를 기원합니다. 튜브 콩당님이 좀 슬픈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유방암 4기라도 완치되면 임신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4기라는 게 사실 정의상은 완치가 안 되는 질병 상태를 4기라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세상에 또 불가능이란 또 없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경우라면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천사님 질문 주셨어요. 3중음성 림프절 전이가 없는 2기초 유방암이셨고 항암 중이신데 표준 치료가 끝나면 어, 약 복용하는 거 없어도 산부인과 검진을 가셔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타모ок시펜, 아리미덱스 안 예, 먹어도 산부인과 가야 되나요? 이 질문인데요. 어, 그 연세가 뭐, 어떻게 되실까요? 뭐 대충 한 50대라 예, 하죠. 네.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산부인과는 2년에 한 번씩 자궁 검사도 하고 또 저기 난소 쪽도 뭐 체크하고 또 호르몬 부족인 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 혹시 도와줄 거 없는지 저 보는 거니까 뭐 안 간다고 해서 뭐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막 블레임 할 건 네, 아니지만 네. 그래도 자기를 좀 잘 체크해 줄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다면 네. 꾸준히 다니면서 뭐 이제 상담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도움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